여러분들 토요일은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보다는 질문을 올려주신다면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토요일은 여러분들이 인사를 남겨주시더라도 인사는 건너뛰고 이렇게 질문만 읽으면서 진행하는 점 여러분들 양해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 토요일 아침 또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나누면서 출발해 볼게요. 잠시만요. 좀 더 들어갑니다. 기다리세요. 좌. 네, 들어와 졌습니다. 자, 아이마미님, 네, 우리 어제 아이마미님, 상담 가셨잖아요. 예, 어저께.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토요일입니다. 해주셨고요. 자, 원창표님, 공매 검색할 때, 가장 최신 신건은 어떻게 검색하나요? 공매 검색할 때, 공매 검색할 때 최신 신건은요, 오늘의 신건 검색, 이런 게 경매는 있는데, 공매는 모든 유료 사이트가 없어요. 예,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다른 거는 잘 많이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마지막 페이지. 자, 1페이지부터 어떻게 나열이 되어 있냐면, 1페이지에 딱 보이는 물건들이 보통은 오늘 입찰하는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페이지를 제일 끝으로 가세요. 끝으로. 그러면 이제 올라온 신건들이 뒷페이지부터 있다. 일단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자, 다음 질문 가볼까요? 네. 개인 매매 사업자 비용 처리. 그죠? 개인 매매 사업자 비용 처리.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로서 부가세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비용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어쨌든 여기서 인정이 되든 안 되든 나중에 종합소득세에서 소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세금은 부과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그냥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혜택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죠? 장진숙님, 박철현님, 매일 아침 시청하지만 인사는 따로 안 드려왔습니다. 그랬군요. 반갑습니다. 자주 뵐게요. 박철현님, 스벅 건물주님, 안녕하세요. 지연금은, 지연금이 뭐죠? 지연금은 지역 규모에 따라 다르죠? 농지연금은, 지역 규모가 아니고, 그게 이제 얼마에 감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가 기준으로 얼마를 드린다는 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꼭 그게 규모도 왜냐면 작은데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다. 또 지역도 아무리 저기 깡시골이어도 좋은 땅은 또 비싸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상관이 없다. 네, 보시면 되고요. 자, 맨땅님, 아이고. 맨땅님, 혼자서 몇 번의 경매 투자를 통해 수천만 원씩 수익을 실천해서 자산을 늘렸습니다. 오, 그랬구나. 맨땅님, 대단하시네요. 그죠? 그러나 자만심 때문인지 얕은 지식으로 최근에 부모 자식 간 선순위 임차인 특수물건 분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보증금 2천여만 원을 몰수당하게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멘토님께서 항상 소액이라도 부동산 자산에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하시지만 이번 첫 실패담으로 확실히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멘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실전반을 수강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강을 이수하고 입찰에 응하는 것이 나을까요? 소액이라도 꾸준히 입찰하며 실전 경험을 쌓는 게 나을까요? 고견 부탁합니다. 야, 예. 일단 맨땅님 되게 멋있는 분이네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번에 또 이런 실수를 했다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전문가가 되기 전에는 어떤 분야든지 완벽한 승리만 하면서 그가 그 자리에 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때로는 그냥 생각보다 근데 이렇게 미납할 정도로 이런 건 없었지만
뭐 수익이 별로 안 되고 이런 것들도 경험 많이 했어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과정이신 거고, 그리고 굉장히 행복한 통증을 알고 계신 거다. 축하드린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데 반드시 한 번은 겪을 일을 겪으신 거다. 이미 맨땅님은 단계에 오르신 거다. 라는 축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꾸준히 11월에 등록할 건데 그때 수업 듣고 하는 게 나은지, 그 사이에 지금은 아직 9월 초기니까요. 그래도 뭔가 꾸준히 하는 게 나을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예, 지금 어설프게 이상한데 돈 투자해 놓으면 묶여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되게 애매해집니다. 어저께 제가 한 분, 우리 회원님하고 상담을 한 남자분이시에요. 근데 이제 경매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다른 학원에서 이것저것 하셨어요. 예,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 뭐 상가반, 토지반, 무슨 반,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막 무료 수강, 또 뭐 저렴하게 2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이거 이렇게 수업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초보기 때문에 판단력이 없거든요. 근데 상가 들으면 상가 하고 싶고, 토지반 들으면 토지 하고 싶고, 예? 공장 들으면 공장 하고 싶고, 아파트 들으면 아파트. 근데 아무것도 안 들어도 아파트는 하고 싶어 해. 그죠? 원래 그래요. 초보 때는 원래 그래요.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상황에 안 맞는데 그 투자를 해가지고 돈이 애매하게 묶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것도 잘 받으면 모르겠는데 초보라서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상한 걸 받았어. 그래가지고 팔리지도 않아. 내 돈은 꽁꽁 묶여있지. 그리고 주머니에 1,000만 원이 있대. 1,000만 원이 있는 것도 다행이야, 그냥. 근데 2억이나 다른 데 묶여있는 거야. 이거를 내가, 여러분, 돈을 못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돈을 눈앞에 두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맨땅님이 제가 어떤 상황에 뭐를 지금 자산이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수익이 있고 이런 데 전혀 모르잖아요.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 투자한 상품들이 맨땅님이 고속도로로 갈 수 있는데 이거를 막 국도로 가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막 분산해가지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자산이 모이면은 이걸로 뭉텅뭉텅 가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뺑 돌아가요. 되게 오래 걸려. 예? 저는 진짜 얼마나 많은 분, 어저께도 한 14분? 그죠? 제가 한 30분마다 한 분씩 이렇게 이제 상담을 받으니까 14분 정도 상담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정말 다양한 삶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지금 상가하는 게 맞고요. 어떤 분은요, 지금 주택하는 게 맞고, 어떤 분은 다가구 하는 게 맞고, 어떤 분은 절대로 안 돼요. 이거 팔아야 되는 분도 있고, 뭐 경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정리부터 해야 되는 분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네? 맨땅님, 지금 제가 맨땅님 주변에 이렇게 좀 조언을 구하고 상담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하고 이렇게 해 나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이제 뭐 백복쇼 등록을 얘기하셨으니까, 그럼 그 전에 뭐 이게 갖고 있는 돈 가지고 흐트러지 말아요. 이거 정리 한번 싹 하고 다시 출발해야 되니까. 알겠죠? 예. 자, 그냥 그렇습니다. 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은데 요렇게 이해되시죠? 네, 해피팡님 오셨어요. 토지만 물건으로 나오고 건물에 유치권이 있을 경우 토지 대출이 가능할까요? 자, 토지만 경매로 나왔고요. 건물이 존재하는데 건물에 대해선 유치권이 있대요. 그죠? 건물에 대해서는 뭐야? 맨땅님께서 슈퍼챗 쓰셨어.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예, 수강 받고 더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화이팅! 맨땅님 화이팅! 아유, 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그쵸? 자, 어디까지 했어? 어디까지 했죠? 네, 토지의 대출이 가능할까요? 이게 원래는 하나만 나오면 잘 안 해줘요. 건물만 나오든, 토지만 나오든, 그리고 지분, 이렇게 뭔가 핸디캡이 있는 물건들은 잘 안 해줘요. 근데요, 여러분 요거 많이 오해하는데, 위반 건축물은 대출 나옵니다. 그건 제가 받아봐서 알아요. 그죠? 매도할 때도 사는 사람이 대출 받을 수 있어요. 네, 단지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이 대출이 안 나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도 여러분 낙찰 받은 다음에 이게 전세 세팅은 하기 어렵다. 왜냐면 알아보면 나오는 데가 있긴 한데 전세 입장에서는 굳이
아무 은행에서도 잘 안 해준다는 데가 있는데 그걸 알아보면서까지 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거는 월세 세팅을 목적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알아보면 나오는 데가 있긴 있을 건데, 예? 근데 요거는 그냥 안 나온다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문제가 없겠죠. 아니면 이게 나오는 데를 찾을 때까지 전화기 돌려야겠죠. 예. 네. 박철현님, 재개발 구역 내 경매 진행 중인데, 재개발 구역 경매 진행 중인데, 설계 변경하면서 동호수 추첨을 다시 한다는데, 입주권이 사라지지 않는지요? 전혀 상관없어요. 예. 전혀 상관없고요. 예, 이게 왜냐면 경매 공매로 낙찰을 받은 거는 봐봐요. 그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권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경매에 억울해서 등기부에 줄 서 있는 채권자들, 그죠? 그 채권자들 입장에선 너무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억울한 상황을 더 억울하게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원래는 보통은 권리산정 기준일이나 뭐 관리처분 인가 이후 뭐 이렇게 만약에 구입한 것들은 어때요?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재개발 사업마다 다르죠. 네, 그렇긴 한데 이게 경매로 하는 것은 그런 거랑 상관없는 경우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심지어 뭐라고 나오냐면 경매 정보지에 매각물권명세서에 보잖아요. 이 소유자는 25평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추가 분담금은 이 정도 결정돼 있고 심지어 호수도 결정해 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가보면은 건물도 없어요. 이미 다 시작돼가지고 공사가 땅만 있어.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입주권을 감안하고 낙찰 받는다 그 얘기예요. 나쁘지 않죠. 예, 이게 전혀 근데 일반 물건이라면 그게 가능한가요? 입주권 못 받죠. 예. 근데 이게 경매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이후이님. 장진숙님, 조정지역을 경매로 샀을 때 실거주 2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쵸, 지금 없죠, 이제. 예? 조정지역? 조정지역은 규제지역이잖아요. 규제지역은 있죠. 실거주 해야 될걸요? 예? 나도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헷갈리네. 이거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또, 맨땅님 화이팅! 제이스케이님께서 우리 맨땅님 또 화이팅 해주셨어요. 네. 어디까지 했지? 자, 행복한 통증 보리부자님께서, 김영희님께서, 경매에 보면, 상대방이, 뭐죠? 상대방이라 쓰여 있던데, 무슨 권리로 봐야 하나요? 상대방? 경매에 상대방이라고 써 있다고요? 내가 경매하면서 나도 이런 얘기 처음 듣는데, 그죠? 경매 정보지에 상대방 이성재 씨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굉장히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운데요.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제 경매 인생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경매에 보면 상대방이라고 쓰여 있대. 원래 그럴 수 있죠. 이거 사건 번호 좀 알려줘. 나도 궁금하다. 이거 궁금하다.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사건 번호 좀 한번 알려주세요. 나도 한번 궁금해서 그래요. 내가 권리 분석 해드릴게, 이거는. 사건 번호 여러 가지 해드릴 테니까, 김영희님, 사건 번호 좀 올려주세요. 신인홍님, 우리 신인홍님 화이팅. 예, 우리 어저께 또 아드님 왔다 가셨고요. 신인홍님 화이팅. 눈치 챙겨, 예. 맨땅님, 5,000원 또 쏘신 거야? 아까 그거구나.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수강 받고 더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맨땅님 감사합니다. 언젠간 국화부구나. 네. 오랜만에 실시간 질문이 아니었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마미님, 멘토님 말씀이 맞아요. 개인별 현재 상황 정리 후 최적의 투자를 공부와 조언을 통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아이마미님도 어저께 상담받고 가셨어요. 네, 우리 아이마미님이랑 저희가 인연이 되신 지는 한 1년 됐나요? 그죠? 근데 그 이후로 아침 방송을 요즘에 진짜 댓글도 그렇고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반갑고, 네, 하여간 우리 같이 꼭 끝까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흑설탕님 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 펜 내주실 거죠? 그쵸? 떠나지 말아요. 알겠죠? 왜냐면요, 제가 이거 아침 방송 한 3년 몇 개월째 해보니까, 언젠가 왔다가 떠났다가 돌아오는 분도 있고, 안 돌아오는 분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예, 알겠죠? 우리 흑설탕님 펜이라 그랬죠? 요거 좀 팬심 좀 유지해줘요. 그죠? 떠나지 말. 떠나지 않으면 나도 좋고, 우리 흑설탕님도 좋다? 그죠? 가끔 떠나도 돼. 지겨우면, 떠나고. 하지만 저는, 당연히 제가 뭐, 하나님 같은 마음은 아니지만, 돌아온 탕자다 생각하고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맞이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푸처 핸즈업 들고, 그쵸? 맞이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돌아오세요. 저는 계속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초초님, 실시간 처음 들어왔대. 따봉. 감사합니다. 네, 오리날다님, 대학력 있는 임차인은 대출이 안 되니. 대출이 누가 안 된대, 오리날다님. 된다니까. 은행도 법무사가 다 있어요. 그 은행과 관련된 전속으로 하는 법무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은행이 여러분들 은행한테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대출금 여러분 통장에 거쳐가든가요? 아니잖아요. 주인한테 곧바로 가잖아요. 매도자한테 곧바로 가잖아요. 매수자한테 곧바로 가잖아요. 그죠? 그걸 다 누가 처리할 것 같아요? 법무사가 처리해요. 그러니까 은행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더라도 이게 받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대출돼요. 이게 나 이런 소문이 왜 퍼졌는지 모르겠는데 초보자분들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대출이 안 되고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그게 전세금이에요. 거기다가 배당요금을 안 했어. 그러면 대출이 안 나오지.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집값은 3억인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2억이에요. 2억. 예. 그리고 배당요금을 안 했어. 그럼 2억 낙찰받고 내가 인수하는 거죠. 그걸 뻔히 아는데 은행이 대출을 해줄까요? 그런 경우, 자, 그러면 그건 보통 얼마에 낙찰될까요? 한 3천만 원에 낙찰되잖아요. 대충. 근데 그 3천만 원에서 은행이 누가 대출해줘? 이제 그런 경우 안 해주는 거지. 그런 경우만. 그런 경우만 안 해주는 거지. 나머지는 다 대출 나와요. 이해되시죠? 자, 대출이 안 되니 전세 맞춰서 돌려준다고 한다면 거의 다 임차인이 동의해 주시는지요? 네, 이거를 동의 안 할 리가 없어요. 왜냐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불안해요. 불안해. 나 이 돈 받고 나가고 싶어. 이미 지금 본인은 경매가 진행되는 그 세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전전긍긍하면서 빨리 낙찰이 돼야 될 텐데 나는 진짜로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낙찰 받은 사람이 돈이 없대. 이거 팔아야지 돈을 줄 수 있대. 그러면 뭐 당연히 협조하죠. 예. 그러면 본인도 또 못 받는데? 그럼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 임차인 입장에서 나에게 그러면 대항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응? 또다시 경매를 치는 거예요. 또다시 경매를 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또 6개월에서 8개월 걸려. 에? 또 6개월에서 8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응?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 그분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 회원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회원님들은 이제 이런 물건을 많이들 낙찰 받으시니까 돈이 적으신 분들도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봤는데 단 한 분의 임차인도 이걸 응해주지 않은 임차인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다. 실전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K님. 잠시만요. 넘어갔어요. K님. 임차인이 강제 경매 신청한 건인데요. 매각 물건 명세서 임차인 정보에 전입 및 배당만 있고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참고란에 임차인의 보증금은 얼마이고 확정일자는 뭐뭐뭐다 라고 써 있어요. 예. 그러면 그 확정일자 믿으면 돼요. 이거는 담임 법관이 얘기한 거잖아요. 자, 유일하게 매각 물건 명세서는요, 제일 중요한 서류예요. 그 담임 법관의 이름과 도장이 찍힌 서류로서 최초의 입찰 날짜 7일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게시하라고 쓰여 있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에 담임 법관이 확정일자를 일컬었다면 그거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걸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요, 만약에 내가 믿고 들어갔는데 분명히 담임 법관이 확정일자는 몇 날 며칠이라고 써 있었는데 이거대로 분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불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피해를 봤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도 여러분들 승소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하여간 매각문건 명세서에 있는 모든 자료를 신뢰하시면 된다. 예, 이해되시죠? 자, 임지호님, 네, K님, 라고 나와 있으면 확정일자라 있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그럼요. 방금 설명했죠, K님. 최은조님, 경매물건 중 재개발이 진행되어 토지는 땡땡 조합 명의로 되어 있는 물건은 권리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이건 이제 지역주택조합이 이런 경우가 많죠? 지역주택조합, 아니면 소규모 재건축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 세대원끼리 이렇게만 공사하는 것보다 옆에 땅을 좀 더 사가지고 하면 진입로 같은 거죠. 지하철 역 근처여가지고 요런 거 사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집의 가치가 훨씬 높아지니까 십시일반으로 조합원에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렇게 매입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역주택 조합은 어때요? 토지가 일단 매입이 돼야 공사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복사복 하나씩 토지를 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보통은 지역주택조합이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서 20에서 25%만 성공을 했대요. 이것도 겨우 성공한 거지 순탄하게 성공한 거는 드물어요, 여러분. 예? 예, 왜냐면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다 사장님의 역할을 하면서 이거를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다가 무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아마 그런 상황일 거예요, 아마. 지역주택조합이 하나하나 매입하다가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죠. 예, 그래서 경매를 당한 거예요. 예, 이거를, 권리분석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권리분석은 뭐 전혀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죠? 누가 어떤 걸 소유하고 있고 그런 상관없고, 그냥 권리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말소기준 권리, 그 다음에 뭐 가처분이라든지 이렇게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선순위 내가 인수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 라고 말씀드려요. 자, 원창표님, 저도 처음 들었어요. 사건 번호 알려주세요. 이거 나도 궁금하다. 그분 어디 갔어요? 김영희님? 응? 김영희님 사건 번호 좀 올려주세요. 초초님, 수강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요? 오늘 오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 개강하거든요. 9월달 반이 오늘 토요반이 오늘 개강해요. 오늘 2시에 시작하죠. 예. 제가 2시에 첫 번째 주차 수업이 출발하거든요. 예, 만약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2시 전에 오셔서 수강 등록하면 되니까 예, 또 너무 일찍 오지 마시고 오신다 그러면은 한 뭐 30분 전에 예, 1시간 전에 이렇게 도착하셔가지고 수속이라 그러나? 비행기도 아니고, 그죠? 절차를 밟으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다음 달에 또 저희가 개강하는 반이 있으니까요. 네, 그거를 또 기다리셔도 되는 거고요. 평일반이 있는데, 이 평일반은 목요반이 이제 그저께 시작했어요. 첫 주가 이미 시작을 했고, 이제 토요반이 오늘 첫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희님, 상대방 선정자가 경매 신청했던데요. 이게 무슨 말이야? 상대방 선정자가 에? 그쵸? 상대방 선정 그쵸? 상대방 나도 처음 들었는데 상대방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이 누구야? 네? 이 상대방이 뭐 임차인이라는 얘기야, 소유자는 뭐 처음 들었어. 이거 되게 웃긴다. 이거 한번 사건 번호 좀 알려줘요. 나도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예, 김영희님. 근데 김영희님 이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왜냐면은 우리 초등학교 책에서 항상 익숙했던 그 이름. 영희와 철수. 영수인가? 하여간 영수도 있고 영희도 있고 철수는 꼭 있었어. 근데 내 친구 중에 철수는 없어. 근데 이제 텔레비에 자주 나오시는 우리 배철수 형님은 계시는구나. 그죠? 이거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옥지야, 빵빵아, 그거 알아요?
되게 웃긴 거 있어. 되게 웃긴 거. 여자가 연인인데 둘이 옥지하고 빵빵이가 연인인데 되게 웃겨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 옥지가 막 어떨 때는 막 호랑이로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되게 남자가 쩔쩔매요. 쩔쩔매는데 되게 웃겨. 근데 여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통쾌할 것 같아. 여자분이 막 말 안 들으면 남자 막 때리고 막 갑자기 남자가 말 잘 듣고 막 한 번 막 화낼라 그랬다가 또 혼나고 막 이렇게 되게 옥지야 빵빵아 이런 게 있어. 영희와 철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내가 요거 맨땅님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개그 치는 겸 우리 맨땅님이 슈퍼챗 오셨거든요. 그죠? 맨땅님 빵빵아 여러분들 옥지야 빵빵아 이렇게 쳐봐요. 되게 웃겨. 되게 웃겨. 그분 대단해요. 구독자가 막 100몇십만 명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것도 했대. 그 뭐지? 그 막 캐릭터 팔고 굿즈 팔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했는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왔대. 아우, 여러분 진짜 요즘은 대단한 진짜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돈을 못 벌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진짜야. 이게 돈을 못 벌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어. 여러분, 제발 집에 가만히 있지 말아요. 알겠죠? 나오세요. 나오고, 만나고, 경험하고, 배우고, 계속 여러분들, 나만이 할 수 있는 분명히 여러분들만의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 와중에 제가 어저께 강의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들만의 베이스 캠프. 바로 이 부동산. 그죠? 이거는 당연히 갖추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죠? 우리 맨땅님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죠? 우리 행복한 여행자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죠? 죄송합니다. 오늘 또 까불었네요. 자. 그래요. 행복한 여행자님. 성은 상이고 이름은 대방이래요. 그럴 수도 있겠다. 대박. 행복한 여행자님 대박. 이름이, 그러니까 상대방이라는 게 이름인 거야. 성이 상이고 이름이 대방아. 어울린다. 대방아. 신대방 아니고 상대방이야. 야, 이거 아버지가 너무했다. 상시인 것도 슬픈데 그거를 애들이 놀리기 좋으라고 대방이라고 지었어. 대방아. 얘는 별명 많다. 놀림거리다, 이제. 신대방, 상대방, 대방동. 그죠? 대방동. 그럼 대방동이면 또 이제 뭐가 떠올라요? 신대방에는 이제 중국인들 많이 사시니까는, 차이니스, 중국인, 이런 별명도 막 붙겠네, 그죠? 범죄와의 전쟁이 또 고동네에서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또 범죄와 전쟁, 마동서, 별명 너무 많은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별명 나오겠는데? 죄송합니다. 또 까불었네요. 또 이거 내가 방송해야 되는데 또, 죄송합니다. 인생 뭐 있어. 이렇게 또 이렇게 웃고 지내가는 거죠. 뭐, 그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네, 뭐 갑자기, 또 딴 데로 새신다. 똑딱이, 딴 데로 해바님, 좋습니다. 맨땅님이 그런다. 이제 맨땅에 헤딩 안 할 겁니다. 짜고 친 고스톱판에 말려 들어서 소송 진행하면 이기는데 잔금을 잔압해야 한다 해서 아깝습니다. 그렇군요. 슬픈 상황이군요. 화이팅! 우리 맨땅님. 더 이상 맨땅에 헤딩하지 마시고요. 두냥이랑님께서 안녕하세요. 멘토님, 지난 영상에서 캠핑카 주문했다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전국을 돌아다닌다면서 전국 부동산 시세 파악을 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는 목표를 잡으셨는데 얼마 전 영상에서는 내가 왜 캠핑카를 샀는지 후회하시던데 생각과 다르게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파실 생각 있으신지 저도 캠핑카를 소유하고 싶어 질문 드려요. 야, 재밌네요. 재밌다. 맞아. 이게 근데요, 여러분, 이게 다 제 탓이에요. 제가 막상 캠핑카로 캠핑을 다녀봤더니요, 불편하더라. 옛날에는 진짜, 이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텐트 들고 캠핑 갔을 때,
옆에 카라반 하나만 보여도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안에 좀 구경해도 될까요? 막 부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막상 제가 갖고 나니까 아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요 고기 맛을 보면 안 된다니까. 고기 맛을 보니까 예 고기 맛을 보니까 일반 반찬이 맛있어 맛없어? 맛없지.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 뭐래요. 또 딴 데로 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쵸? 예. 그래서, 아유, 제가 근데 우리 팔 생각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준양이랑님한테 팔긴 좀 그렇지. 그죠? 저는, 제 입장에서도 제가 받고 팔아야 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이것도 재테크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죠? 준양이랑님, 어쨌든, 아, 추억이 떠올랐네요. 예. 이게, 뭐 얼마든지 호텔 다니면서 조사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굳이 힘들게 캠핑카 끌고 다니면서 속도도 많이 못 내요. 갓길로 다녀야 되고요. 차가 생각보다 크답니다. 예, 여러분. 그죠? 같이 가는 사람들은 편하겠지. 편하겠지. 근데 같이 가는 사람들도 불편하대. 불편하대. 아무리 다 있어.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다 있지만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대. 그죠? 예, 그래요. 아, 여러분, 예, 이렇게 토요일은 실시간으로 여러분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네, 매주 토요일은 이렇게 되니까 평소에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이 토요일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각자가 부동산을 아는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싶은 것들도 물어봐도 되니까, 예, 너무 초보적인 것도 괜찮아요. 누군가에게는 그래 나도 그거 궁금한데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용기 내서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 오늘도 용기 내서 이렇게 물어봐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제 입장에서도 토요일날 이렇게 야무지게 또 방송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감사하고요. 더 일일이 모든 거를 답변 못 드린 거는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슈퍼챗을 날려주신 우리 맨땅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월요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